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병원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개원이 휴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이비인후과, 건물에는 휴진을 알리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선언한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개인 병원이지만 종합병원 못지않게 이제 시골에서 동서에서 많이 오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성산에서까지 왔는데 몰라서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제주에서 이번 휴진에 참여하는 곳은 의원 500곳 가운데 4.2%인 21곳으로 신고된 상황. 그러나 제주도 의사회는 회원들의 휴진 참여는 신고와 별개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실제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휴진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법을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30일 이상 할 때는 신고해야지네 30일 이내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휴진할 때 굳이 보건소 휴진 신고는 안 하거든요. 도내 14개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집단 휴진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사태 이후 이미 도내 병원들의 진료는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도내 최대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의 경우 지난달 병상 가동률은 56.7%, 전공의 사태 이전보다 10% 넘게 떨어졌고 응급실 이용자는 하루 평균 60명 수준으로 평소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도내 보건소 6곳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3곳에서 2시간 연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또 약국 113곳에서 평일 심야와 주말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아라든가 응급이라든가 분만 이러한 필수적인 병원 44개소를 지정해놨습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 유지에 대한 협조와 당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현장 체증을 통해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 앱인 먹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인 국수가게. 코로나19 이후 배달 비중이 늘면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공공 배달 앱인 먹개비에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기존 민간 배달 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이고 광고비와 입점비도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먹개비 앱을 통해 들어온 배달 건수는 한 달 평균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나마 하루에 한두 건씩은 나와줬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제로까지 내려갈 때가 많았죠. 한 달에 한 5건, 4건 이렇게 나오고. 이번 달만 해도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과 배달비 등 1인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처음에 탐나는 전이 연동이 돼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썼는데 지금은 할인도 별로 안 되고 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앱 사용하고 있어요. 먹개비 앱이 출시된 건 2022년 12월. 그동안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먹개비 앱의 주문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8% 줄었습니다. 가맹점 수도 3천여 곳으로 시장률이 민간 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회원 수도 3만 5천여 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수와 할인 혜택이 적고 이용 방법이 불편한 데다 민간 배달 앱과의 이용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민간 배달 앱에서 프랜차이즈들이 쿠폰 혜택을 대거 늘리고 무료 배달 경쟁까지 시작하면서 공공 배달 앱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12곳의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인지도를 높일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15,000원 이상 주문 때 5,000원 할인권을 드리고 결제 시에 5%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를 최대 1,000포인트까지 지급하는 등 가맹점 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공공 배달앱.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저조한 참여와 소비자의 외면 속에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합법적으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 요즘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합법적인 업장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제주 시내의 한 빌딩. 건물 5층에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 간판이 보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게임장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은 홀덤펍으로 신고됐던 곳인데요. 실제로는 손님들이 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자는 폭력 조직에 소속된 4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카드 게임용 칩을 지급하고 게임이 끝나면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며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만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주로 늦은 오후부터 심야 시간에만 은밀히 영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버리는데 운영하는지도 몰랐고 따로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경찰은 다른 조직폭력배와 관광객 등 불법 도박장 이용자 14명과 운영자와 딜러, 종업원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홀덤펍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를 포함하여 도박 행위자 등 총 29명을 검거 송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홀덤펍 내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합법 영업장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고려시대 청자의 주산지였던 강진군에서 국보급 청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의 고려 청자들의 순회전이 열린 것인데 9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청자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반쯤 건조된 도자기에 흰색이나 붉은색 흙을 채워 청자를 만드는 상감기법. 새와 꽃 등 다양한 무늬를 새겨 넣어 독특하면서도 화려함을 뽐냅니다. 13세기 고려의 청자 상감 기법은 중국도 인정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강진 고려 청자박물관에서 국보급 상감 청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유산을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마련된 겁니다. 2층도 지금 다 보고 내려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볼거리도 있고 예쁜 TV에서 항상 보던 그 청자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던 국보급 청자도 가까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리로 만든 그릇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청자 항아리에 동물 모양 손잡이와 함께 모란꽃이 새겨진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는 국보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고려시대 청자가 전북 부안과 강진에서 대부분 만들어진 만큼 90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셈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강진이 고려시대 왕실 청자를 생산한 최고이자 최대의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는 전시입니다. 도자기에 핀 꽃, 상감 청자를 주제로 열리는 국보 순회전은 오는 9월 8일까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강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 성산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무척 강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도 잠시 내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장시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 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 모레 중국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 정체전선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마 시작일은 평년 기준으로 6월 19일인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다면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시작되겠고 모레는 강풍을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 20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29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성산은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26도, 한라산 성판악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하늘이 맑겠는데요. 여객선도 순항하겠고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부터는 강풍이 불겠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하수 수질 조사에서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와 한림리, 동명리, 한경면 낙천리와 청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안덕면 상창리의 지하수 관정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가축 분뇨와 화학 비료의 영향으로 높아지는데 서부 지역의 평균 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2배에서 4배 높았습니다. 제주시가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장을 잇따라 개장합니다. 제주시는 오늘 회천 파크 골프장을 확장해 개장하고 다음 달 2일에는 아라동 파크 골프장을, 8월 27일에는 노형동 미리네 공원 파크 골프장과 부좌읍 상도리 파크 골프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은 3곳에 36홀에서 6곳에 108홀로 늘어납니다. 제주 지역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도 내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9%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많았고 경북은 34.9%가 많아 미혼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컸고 서울은 2.5% 많아 차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연구원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지역일수록 미혼 남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가 폭염에 대비한 온열 질환 대응 체계를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폭염 119 구급대를 구성해 도내 32개 119 구급대에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등 폭염 질환 구급 장비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폭염 의료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56명으로 연평균 8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확정한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교육청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무 부교육감 신설과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생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직 개편은 졸속적이며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개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에 암꽃이 달리는 개화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에 재작년에는 암꽃이 평균 120개가 달렸지만 지난해에는 8.1개, 올해는 14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구상나무 비율은 재작년에는 25%, 지난해 52%, 올해는 39%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초 강풍과 폭우로 구상나무 암꽃이 피해를 입어 열매를 맺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거문오름에 자생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제주도가 인공적으로 심었던 삼나무를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삼나무 7,300여 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삼나무 10만 그루를 모두 베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나무 숲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조성됐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거문오름의 인공림 비율이 높다며 고유식생 복원과 생물성 다양성 제고를 권고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